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호구 취급하고 무슨 말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나오고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저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딱 몇 가지 말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날 무시하는 사람에게 되받아치는 법, 통쾌하게 복수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라.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투로 접근해 올 때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말하는 이유나 근거를 차분히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가 내 말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며 나를 깎아내린다면 단순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질문해 보라. 이 질문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내가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상대에게 줄 수 있다.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내적인 논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며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깊이 있는지 돌아보게 될 것이다. 상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말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거나 어색해질 수도 있다. 이로써 상대의 주장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이성적으로 묻는 방법이다. 상대는 자신의 입장이나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다가오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된다.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상대는 나를 제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를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스스로의 논리를 점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태도는 상대에게 존중을 유도하고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상대를 이성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쉽게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두 번째, 불필요한 변명하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굳이 불필요한 변명은 삼가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내 입장을 방어하려는 변명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상대가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비꼬듯 묻는다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답해보라.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거나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느낄 것이다. 나의 자리를 분명히 하려는 이 한마디는 상대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이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 매번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명을 하려는 것은 상대에게 오히려 나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짧고 확고한 답변으로 응수하면 상대방은 내가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던 태도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분명한 말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편이 좋다. 변명보다는 진중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상대의 시선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리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다 보면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상대는 내가 자신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간단한 한마디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 굳건한 방패가 된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나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불필요한 오해나 과소평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상대방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은 상대에게도 나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 이는 단순한 답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며 대화에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라. 상대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면서도 나의 위치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리한 주장이나 무례한 말을 할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한마디 한 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덧붙이면 된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입장을 고수하는 방법이다. 이런 대답은 상대방에게 내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 상대의 의견을 전혀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밝히는 이 방법은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상대가 공격적인 말투로 다가오더라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하는 것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동시에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내 생각을 확실히 표현하면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흔들려 할 때도 단순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로 상대의 말을 일단 받아주고 그 후에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말을 이어가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나를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 방법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나의 생각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반감을 사지 않게 해주며 상대방에게 나의 고유한 생각을 존중하도록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표현은 대화에서 나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상대와 굳이 맞서 싸우지 않고도 내가 내 자리와 입장을 잃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 상대방은 내가 단순히 휘둘리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고 상대와의 대화에서도 내 생각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연습하다 보면 언제든 내 입장을 명확하게 전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차분히 지적하라. 상대가 무례하게 대할 때는 그들의 말 속에 숨은 논리적 모순을 차분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다. 상대가 무턱대고 나를 비난하거나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때 상대의 말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지적하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항상 틀린 선택을 한다고 단정지어 말한다면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항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침착하게 되물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묻는 태도는 상대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한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무리하게 나를 몰아세우려던 상대방은 내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주저하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차분히 질문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나를 만만히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내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비난을 쏟아낼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와 같은 차분한 질문은 상대방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이 말한 것의 논리적 타당성을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차분한 접근은 상대방이 더 이상 무례한 태도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 상대가 나를 얕보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되받아치며 상대가 스스로의 오류를 깨닫게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나의 침착함에 감탄하거나 스스로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무례함에 당당하게 맞서되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며 차분히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쌓여 상대와의 대화에서 나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맞서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나를 지켜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화 방식은 무례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상대와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 이러한 자세를 갖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입장을 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짧게 답하고 무시하라. 상대방이 공격적인 태도로 다가올 때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차분하게 듣고 짧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걸어오더라도 네, 알겠습니다와 같이 짧게 답한 후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상대가 나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신의 공격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짧고 단순하게 대답하는 방식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휘두르지 못하게 한다. 상대가 나를 흔들어 놓으려 해도 나는 짧고 단호한 대답으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할 때 상대는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며 내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다가와도 침착하게 짧게 답하는 태도는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곧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무례한 태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든다. 짧게 답하는 것은 상대와의 논쟁을 피하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더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간단하게 반응함으로써 내 위치를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다.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때마다 간결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나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와의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 보려 해도 나는 짧게 대답하며 흔들림 없이 대응한다. 결국 상대방은 나의 무심한 반응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짧고 단호한 대답은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상대와의 논쟁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간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위치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짧게 대답하고 논쟁을 피하는 태도는 내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지 나는 나의 의지를 지키고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6번째, 더 좋은 의견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라.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차분하게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다시 검토하게 하며 자신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단순히 나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제시하는 대안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 나는 상대가 쉽게 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신이 제안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과신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단번에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대개 사람들은 상대를 쉽게 무시하거나 비하할 때 스스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들의 이중적인 자세와 허술한 판단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이 정작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하려 한다면 침착하게 "그럼 더 나은 의견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동료는 자신의 비판이 근거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대응은 상대방이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내가 쉽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단 한마디로 상대의 무시를 막아내는 이 방법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내가 설정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못하게 만들어 상호 간의 존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더 나은 의견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들이 나를 얕보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7번째, 대충 듣고 바로 흘려버려라. 나에게 무례한 사람은 굳이 엮일 필요도 없다.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세상에는 상대를 헐뜯고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언어에 노출되곤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공격적인 말에 쉽게 상처받거나 마음속 깊이 담아두기도 한다. 또한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비판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내 실수를 지적하며 비판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성을 고려해보자. 그 말 속에 내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근거 없는 비난이거나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나온 것이라면 굳이 그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그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 그런 말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서 마음속에 담아두면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럴 때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처받게 된다. 그들이 던진 말이 단순히 나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면 의미 없는 돌멩이 같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자. 듣고 바로 흘려버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을 걸러내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강한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8번째, 유머로 받아쳐라.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려고 할 때 꼭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머로 응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 당신은 어른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는 정말 하는 게 없구나 라고 말했을 때 대놓고 화를 내며 싸우는 대신 맞아, 오늘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가볍게 받아치면 어떨까? 이런 유머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 이 방법은 비난을 무거운 문제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에게 더 이상 집요하게 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벼운 유머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이유를 잃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이 던진 공격적인 말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당신의 이런 반응을 본 사람들은 당신을 어른스럽고 차분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못된 말과 행동으로 비난받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미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신이 더 성숙해 보이게 된다. 유머를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방법이다. 분노와 상처를 주고받는 대신 상황을 가볍게 흘려보냄으로써 당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싶다면 이런 유머 섞인 대응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날 무시하는 사람에게 되받아치는 법, 통쾌하게 복수하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